오늘은 취재 요정과 정별린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네. 두 분 오랜만에 뵈셨죠? 아니 근데 저희는 장 기자님이 우리 별님에게 물어봐 이거 좀 기획을 하신 걸로 제가 또 알고 열심히 있고 변호사님 분량을 좀 확보해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에 고민하다가 그래서 올해 좀 강원도 예상되는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철도와 도로입니다. 네. 아주 강원도에선 중요한 것들이죠. 지금 진행형인 상황인데 올해 말이면 빠르면 올해 말이면 착공하지 않을까. 이 철도가 주목받는 이유는 동해안을 따라서 부산에서부터 강원도 고성까지 모든 철도가 연결이 된다는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제천 영월 고속도로 사업 같은 네. 고속도로 사업 비롯해서 제2경춘국도 네. 국도 사업도 16개가 추진이 된다고 합니다. 네. 강원도민들 입장에선 그래도 좀 기대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 분권, 자치주의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실행이 되고 이행이 될지는 지금 이제 정한 것들로 기준이 될 것 같아서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주민들이 가서 이걸 필요합니다 하면 해줄 수밖에 없는 예산을 주민들이 다 이게 보고 있어서 시에서 함부로 이걸 못 자르더라고요. 늘 얘기하는 게 한 번에 될 수는 없습니다. 네. 아마 10년, 20년이 지나면 네, 2021년에도 이어지는 강원 기자들의 취재 뒷이야기, 강원 기자회견의 문이 열렸습니다. 네. 오늘은 취재 요정과 정별린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네. 두 분 오랜만에 뵈셨죠? 아니 근데 저희는 또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는 제가 관계예요. 뭐 이렇게 뭐 취재하다가 네. 어려운 거 있으면 네. 또 전화해서 코멘트도 네. 받고 네, 그리고 이렇게 네, 장 기자님이 우리 별님에게 물어봐 이거 좀 기획을 하신 걸로 제가 또 알고 열심히 있고 변호사님 분량을 좀 확보해 드려야겠다라는 네. 생각에 고민하다가 별님에게 물어보라니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원래 별님에게 물어봐라는 게 무슨 그 개그 코너물이 네. 그 이름이었지? 원래 별들에게 아, 별들에게 별들에게, 물어봐. 네. 만들어 봤는데 좋은 결과가 있기를 네,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광고도 좀 해주시고 저희가 1월 한 달 동안 이제 강원도에 달라진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좀 올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하는 거 뭐 어떤 게 있으실까요? 요즘에 이제 강원도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적으로 이거 양천 입양 아동 학대 살인 사건이 또 이슈가 네.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강원도에서도 이 아동 학대에 대한 좀 진지한 고민을 좀 해서 아동 학대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과거에 비해서 아동학대 사건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수면 아래에 있던 것들이 드러난 경우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만큼 우리 사회의 인식 자체가 많이 높아진 것도 있어요. 그래서 경각심도 많이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남아있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제도적인 어떤 장치들도 마련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변호사님 말씀대로 올해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게 2021년 강원도 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올해 좀 강원도 예상되는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철도와 도로입니다. 네. 아주 강원도에선 중요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또 원주 제천 복선전철이 개통했잖아요. 여기서 이광재 국회의원이 뭐 광역 철도망 관련해서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 도로망 확충은 정말 중요한 거라고 할 수 그렇죠. 있겠는데요. 네. 어떤 사업들 예정돼 있을까요? 일단은 현재 계속 추진 중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춘천, 속초 간 동서고속철도 네. 이거는 계속 지금 진행형인 상황인데 네. 네. 최대 난구간인 이제 공사 구간, 태백 산맥을 뚫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 때문에 좀 늦춰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난해 그 정부에서 노반 설계 이 공람 공고를 했습니다. 이게 네. 아마 올해 말쯤에는 착공하지 않을까 네. 하는 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저기 동서고속화철도는 공구별로 지금 발주가 그렇죠. 이루어진 데가 예. 있죠. 지금 제일 난 구간이 두 군데입니다. 네, 제가 네. 아까 말씀드렸던 태백산맥 구간이랑 네. 춘천 이제 지하 구간. 예. 이 소양강 밑으로 해서 이제 나는 건데 어떤 건설업체가 이걸 하느냐가 이렇게 된다면은 아마 2027년 네. 개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예. 이 두 번째로는 이제 동해북부선이
정권이 있죠. 예. 크게 보면은 부산에서 시작을 해서 네. 이제 이 북한을 거쳐서 시베리아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는 이 철도망인데 유일하게 단절된 구간이 지금 강릉부터 제진 구간입니다. 네. 이 구간은 지난해 12월에 정부에서 이제 그 기본 계획을 고시를 합니다. 고시를 했고 올해 말이면 빠르면 올해 말이면 착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부산에서부터 고성 제진까지를 동해선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강릉에서 고성 제진까지는 동해 북부선 구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에서 포항 거쳐서 영덕, 울진, 그다음에 삼척, 동해 여기 연결되는 거는 내년이면은 지금 개통이 된다 그래요. 이 철도가 주목받는 이유는 동해안을 따라서 부산에서부터 강원도 고성까지 모든 철도가 연결이 된다는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강원도 SOC 사업 부분에서 철도망을 놓고 보면 이 부분이 제일 이제 관심을 갖고 강원도에서도 지금 SOC 확충에 1순위로 지금 올려놓고 있다 그러죠. 이게 또 하나 되는 게 예. 이제 강원도에서 결정한 건 용문, 홍천을 홍천을 1순위, 그다음 춘천, 원주를 2순위 이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그 국토 철도 그 개발 계획망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좀 이런 따뜻한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좋은 결과가 아까 있을 것 말씀하신 대로 아마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이게 아마 공청회가 조만간 열릴 것 같은데 여기에서 확정이 될지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뭐 제천 영월 고속도로 사업 같은 뭐 네. 고속도로 사업 비롯해서 제2경춘국도 국도 네. 사업도 16개가 추진이 된다고 합니다. 네. 강원도민들 입장에선 그래도 좀 기대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철도를 우리가 이제 쭉 짚어봤고요. 이제 도로망 같은 경우도 강원도의 경우는 사실은 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때 여러 가지 SOC들이 확충이 많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동계올림픽 개최지를 벗어난 지역들에 대해서 이제 도로망이라든지 철도망이 확충이 되는 건데 지금 도로망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가 지금 제천 영월은 이미 이제 확정이 됐고요. 네. 남아 있는 게 영월에서 삼척까지. 엄밀하게 얘기하면 경기도 평택에서부터 충북 제천, 그다음에 영월, 삼척까지 횡단을 하는 거죠, 한반도를. 또 그런 사업들도 이제 마지막 남은 구간에 대해서 지금 네. 연장을 하라는 목소리가 높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중앙고속도로 지금 춘천에서 끊겨 있잖아요. 네, 근데 철원까지 연장하는 부분도 아직 확정은 안 된 거죠. 예, 그래서 아직 이 안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2경춘국도는 확정이 됐지만 거기에서 다시 화천이라든지 양구를 이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회도로 뭐 이런 것들도 우리 지역에서 좀 필요하다고 목소리가 나오는 구간인 것 같아요. 변호사님도 이제 뭐 도민 입장에서 이런 도로망 확충이 되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일단은 뭐 춘천은 문화도시 또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네. 도로망 확충되면 또 관광 수요 유발이 될 수가 있고 또 이제 춘천에서는 레고랜드가 조성이 되는 경우에 네. 또 수도권 관광객 유입 효과도 상당할 것 같아서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단 도민 입장에서는 적극 이제 환영하고 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야기해볼 이슈는 또 이제 지방자치시대 본격 시작입니다. 네. 32년 만에 새 지방자치법이 통과되면서 지방의회 역할이 강화됐다고 하는데요. 네. 좀 어떤 게 달라졌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 지난해 12월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됐고요. 네. 지방의회뿐만 아니라 이제 단체장의 권한도 좀 강화가 됐죠.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지방의회가 이제 국회처럼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들을 뽑는다든지 인사권 갖게 되고요. 주민자치회 구성 권한을 이제 지역에 갖게 됐습니다. 또 주요하게 볼 부분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해서 이제 자치경찰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구체적으로는 이제 이 강원도 의회하고 강원도에서도 이 자치경찰이나 또 이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 이제 업무 협약을 해서 좀 활성화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고 또 구체적으로는 주민투표나 주민감사 청구권 등 이제 지방행정의 참여 확대를 통해서 주민 참여, 주민 주권주의를 이제 구현하려는 이제 시도가 계속이 되고 있죠. 또 그리고 도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시킨다든지 이제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에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좀 자치 분권 이제 자치주의 좀 확대되고 이제 시행되는 좀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실행이 되고 이행이 될지는 지금 이제 정한 것들로 기준이 될 것 같아서 좀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요즘 페이스북
같은 뭐 SNS 보니까 네. 도내 뭐 단체장들이 자치분권 기대해 이러면서 챌린지 네, 하고 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자치분권 2.0 시대면서 각 손글씨 써서 그런 것들을 좀 알리려고 네. 좀 하고 있는 거. 강원도 의회가 지금 운영 독립 준비단 태스크포스 팀을 이제 운영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을 좀 할 것 같은데 여하튼 그러면 거기에 맞게 의회도 의원 개개인들도 전문성이 좀 높아져야 될 거고요. 거기에 맞게끔 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무래도 주민들이 직접 뭐 지역의 문제를 정하고 그걸 그렇죠. 해결해 나가는 뭐 그런 시대가 열린 거잖아요. 네, 근데 네. 그만큼 주민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주민들이 모르면 할 수가 그렇죠. 없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이번에 강원도에서 내놓은 그 2021년에 새롭게 변화되는 그 시책, 또 제도 이런 면에 보면 이런 그 주민들이 직접 조례 개정이라든지 의견을 정책의 의견을 낼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제도를 좀 마련한다고 하죠. 강원 톡톡이라고 그랬던가요? 네네. 네, 그런 좀 제도도 있는 것 같고요. 요걸 좀 앞서 나간 게 춘천시 사례가 약간 앞서 네. 나갔는데 춘천시는 이 지방자치보다는 마을자치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을별로 자치회를 구성해서 주민들이 가서 이걸 필요합니다 하면 해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짤 때도 그 외부에서 그 주민들이 주민참여 예산제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주민들이 다 이게 보고 있어서 시에서 함부로 이걸 못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단순히 그것만 보수를 해주는 단계였다면 요즘에는 시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여기 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공원을 만들어주고 늘 얘기하는 게 한 번에 될 수는 없습니다. 네. 그게 아마 10년, 20년이 지나면 조금 더 발전한 지방자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2021년 강원도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별님께서 네. 도민들을 위해서 올해부터 달라지는 법률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네, 좀 일상생활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는 법령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좀 맹견으로 인해서 이제 네. 맹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이제 네. 다른 동물을 공격해서 이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또 네. 뭐 연예인의 경우에도 또 사망 사고가 네, 있었고요. 예, 예. 그래서 맹견에 대해서 이제 보험을 얘를 펫 보험이라고 아. 하는데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네. 책임 보험을 가입을 하게 했는데요. 맹견 좀 위험한 5가지 종류의 개, 아메리칸 핏볼 테리어, 그리고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그리고 스테퍼드셔, 로트와일러, 도사견, 그리고 이들의 믹스견 해당하는 견에 대해서는 책임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고요. 책임 보험 가입을 안 하면 이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제 지금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데 사실 이 책임 보험 가입하겠다고 상품을 내놓은 보험사가 딱 한 곳밖에 없거든요. 지금은. 네네. 그래서 이게 사실 수익성이 좀 낮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맹견 등록된 게 한 6천 마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만을 이제 한정해서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고는 있지만 어쨌든 이런 맹견 키우시는 분들은 반드시 책임보험 가입하셔야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법령이 규정을 했어요. 이건 사실 당연한 네. 건데 그동안에 성폭력 피해자들이 성폭력 신고했을 때 2차 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회사에서 이제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다든지 오히려 피해자가 회사에서 징계를 받는다든지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좀 법정형을 높였습니다. 지금 기존에 불이익한 조치를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규정이었는데 이 벌금 규정을 3천만 원 이상으로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사항을 오히려 이제 좀 규정을 했다라고 보면 되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제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이 확대가 됐습니다. 요즘 네. 다들 스마트폰 사용하고 계시는데 네. 스마트폰 이용해서 증명서 신청이나 발급, 제출이 가능하고 기존까지는 이제 주민등록 초본이나 포함해서 13가지에 대해서 해당이 됐었는데 지금은 소득금액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이렇게 좀 범위를 넓혀서 100종까지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아, 그럼 그게 네네. 그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공공증명서를 이제는 모바일로 100가지나 네네. 받을 수 있다. 네네. 그래서 하시는 방법은 이제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정부 24 앱을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네. 회원 가입해서 이제 전자문서 지갑 항목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제 전자로 증명서 발급 받으신 다음에 수령 방법을 전자문서 지갑으로 클릭을 하시면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꺼내서 보여주시고 사용하시면 될 수 있도록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있으면은 이 전자증명서 모바일로 발급하는 게 종류가 훨씬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그 IT 기술의 발전을 단적으로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물론 지금 K방역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네. 어떤 그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하고 또 접촉자들을 빨리 찾아내고 막 격리시키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런 공공행정의 어떤 서비스들을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도 다 누구나 접근이 쉽게 된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나라 IT 강국이라는 그런 좀 자부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요즘 뭐 지갑 집에 놓고 올 수도 있어도 네. 핸드폰 집에 놓고 네. 오면은 큰일 나잖아요. 이번 시간은 강원 기자들이 스스로를 채찍질해보는 시간입니다. 뭐 인상 깊었던 아니면 좀 아쉬웠던 뭐 기사들 좀 선정해보는 네. 시간인데요. 뭐 어떤 기사들 좀 오늘 갖고 오셨을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그러면? 네. 네. 우리가 저번 주에 뭐 제가 보니까 그 축제가 안 돼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하지만 제발 오지 말라는데 얼음판에는 또 낚시객들이 잔뜩 모였습니다. 네. 이게 지난 그 17일 이제 주말 얘기인데 이 춘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 호수기 때문에 또 날씨가 추워져서 다 얼었어요. 네. 거기 요만큼 얼은 곳마다 다 사람들이 와서 구멍 뚫고 낚시하고 좀 이게 너무하지 않나. 좀 자제를 해야 되죠. 예, 네. 좀만 참으면 우리가 편하게 할 수 있는, 마스크 안 쓰고 편하게 할 수 있는데 굳이 지금 와서 이렇게 마스크까지 쓰고 욕을 먹으면서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제발 오지 말라는데 얼음 낚시 속수무책, 강원일보 우리 임원 선배가 이 밑에 기자들과 같이 저는 뭐 여하튼 코로나 비슷한 건데 요거는 강원일보 1월 18일자 딱 10분 벗은 게 확은 마스크가 최고의 백신입니다. 이게 정익기 부국장께서 쓰신 기사인데 이게 속초에 계신 확진자 한 분이 본인이 확진 판정을 받고 나서 치료가 완료된 뒤에 다른 분들을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걸렸는지를 SNS 통해서 공개를 했던 네. 내용을 기사화한 건데 가족들하고 딱 10분 마스크 벗고 차를 마셨대요. 그러고 나서 몸살기가 있어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마스크만한 백신이 없다. 그래서 자기가 느껴본 바는 마스크를 꼭 좀 잘 착용해 달라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기사를 취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하구나. 우리 뭐 가족 지인 간에 지금 감염 사례가 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좀 의미가 있는 보도가 아닌가 싶어서 갖고 와봤습니다. 저는 강원 도민일보의 권소담 전소연 기자님이 쓰신 부동산 관련 예, 예.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강원 지역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를까 묻자 부동산 전문가 11명 중 9명은 오른다 네.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설문조사를 한 건가요? 네, 그러니까 강원 도민일보에서 이제 이 전문가 뭐 공인중개사협회 지회장이나 뭐 부동산학과 교수 뭐 이런 네. 분들한테 물어봤대요. 예. 과연 올해 아파트 값이 오를까? 근데 그 중에 9명, 80%가 넘는 사람들이 오른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신축 아파트 수요가 꾸준해서 가격 상승세는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외지 자본에 줄지 않는 관심, 그리고 또 다주택자들이 강원 도내 1억 원 이하 아파트에 대한 좀 투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꾸준히 오를 거다. 근데 나머지 그 두 분은 지속적인 개발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규제를 피해 시선을 돌린 외지 자본만으로는 지속적인 오름세를 유지하기 힘들다.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네, 저는 초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 이 사건으로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 양천 입양 아동 학대 네, 살인 네, 사건에 대해서 이제 취재하신 이제 강원일보의 최기영 기자님 네. 그 도내 아동학대 실상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네. 아동학대가 연 1,300건 발생을 하는데 네. 18개 시군 중에서 8개 시군에 특히 이제 춘천 원주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런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려면 이런 기사가 좀 깊이 있게 좀 계속돼야 될 필요가 있다. 네. 이런 기사를 통해서 좀 제도 개선 시킬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좀 주의 깊게 살펴본 기사였습니다. 네.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자.
강원도 열혈 기자들이여 눈치 보지 말고 강원 기자회견으로 모이세요.